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굉장히 자산시장도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부자가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구별되거든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젝트, 그 5가지 행동 강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필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담은 인생 조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분하게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뉴욕 증시는 하락폭을 좀 키우는 분위기죠. 아무래도 상호 관세 충격 때문에 패닉 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불확실성을 가장 시장이 싫어하는데 이 불확실성 때문에 상당히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마찬가지로 조정폭이 좀 커지는 모양새고요. 자, 이렇게 자산 시장이 큰 충격을 받게 되면은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자들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수성가형 부자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까? 자수성가형 부자가 되려면 나이대별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10대에는 꿈이 있어야 되고요. 20대 땐 야망이 있어야 됩니다. 자, 20대인데 벌써부터 이런 좀 오그라진 생각을 한다든가 하면 안 되겠죠. 20대는 정말 큰 야망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저를 비춰봤을 땐 저는 10대의 꿈이나 20대의 야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30대, 40대가 남아있죠. 30대는 바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40대에는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열거를 해놓고 보니까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죠. 꿈, 야망 굉장히 좀 크죠. 근데 목표 그러니까 조금 작아 보이죠? 계획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작아 보입니다. 30대, 40대 때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목표와 계획이 있나요? 자, 목표와 계획이 만약에 없다면 이게 왜 그럴까? 10대 때, 20대 때 꿈과 야망은 있었는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점점 컸던 것이 점점 작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좀 더 정교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자, 그러니까 10대 때 꿈과 야망, 그리고 30대 때 목표, 그리고 40대 때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수성가형 부자가 됐더라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30대 때부터 어떤 목표, 그리고 40대부터 어떤 계획이 분명히 실천이 되었기 때문에 자수성가형 부자가 된 것이겠죠. 자, 50대 때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업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업이 뭘까요? 자, 이제 평생 직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직장에서 평생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길어진 경제활동 기간에 나만이 할 수 있는 평생 직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평생 직장의 시대가 아니라 평생 직업의 시대다. 그러니까 50대에는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업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60대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소득 증가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본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경제활동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경제활동을 안 하더라도 어딘가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소득인 자본소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수성가형 부자가 된 사람들은 30대, 40대부터 목표와 계획을 통해서 자본소득을 꿈꾼다. 자산 증가가 아닙니다. 소득 증가를 목표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증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조금 더 높은 소득을 올리기 위한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말이죠. 경영적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입니다. 나는 지금 직장 생활하는데 무슨 경영적 마인드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수성가형 부자가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냥 주어진 일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적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내가 이 회사를 운영을 한다면은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나 내 삶의 CEO입니다. 내가 아무리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나의 라이프를 경영하는 내 삶은 하나의 기업이 되는 거죠. 자, 내 삶을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벌어들이는 월급은 공금이 되고 그리고 이 월급은 당장 나에게만 쓸 수 있는 돈은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관리를 좀 탁월하게 하고 자수성가형 부자가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 삶을 하나의 경영적 마인드로 바라보고 그런 시각으로 살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을 하나의 기업으로 경영한다면 나는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직을 꿈꾼다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학습을 한다든지 어떤 경험을 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지금 이직이나 경험이나 학습이나 도전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이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소득 증가가 가능하다. 소득 증가가 자산 증가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경쟁력을 가지느냐가 바로 자수성가형 부자의 가장 핵심 비결이다. 제가 그동안에 출간한 책은 총 9권입니다. 올해 10번째 책이 지금 준비 중인데요. 아마 6월이나 7월 정도에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책을 계속해서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의 삶을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끝없이 뭔가 성장 발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쓴 거죠. 지금 보니까 2019년 한 해만 책을 쓰지 않았네요. 2019년 한 해만. 자,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자산 증가보다는 소득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아마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뭔가 조금 더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 발전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당신이 자수성가형 부자가 되려면 10대의 꿈, 야망이 30대의 목표와 계획, 50대의 업이 되는 커다란 빅피처를 그리고 이 인생의 로드맵을 실천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30대, 40대 분들에게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30대, 40대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결국 종잣돈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떠한 꿈을 계획이나 목표로 이어가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꿈과 목표는 있는데, 꿈과 야망은 있는데 이것을 계획이나 목표로 구체화하는데 실패하죠. 그것은 결국 종잣돈이 없기 때문이다.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본입니다. 자기 자본이 그래도 최소한 1억 정도는 있어야 뭔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셋째는 바로 지금 당장 절제와 저축을 실천한다입니다. 자수성가형 부자는 절대 허세 소비 같은 거 안 합니다. 20, 30대 때 명품을 구입을 하거나 벤츠나 BMW를 타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20, 30대에 벤츠를 타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불편하실 수는 있겠죠. 물론 굉장히 소득이 높기 때문에 탄다? 6개월 월 소득 이내로 타라 그랬는데 난 6개월 월 소득 이내로 타도 벤츠 탄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20, 30대 때 벤츠나 BMW나 명품을 소비한 사람이 나중에 40대, 50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벤츠와 BMW 명품을 계속 소비할 수 있을까요? 허세 소비라고 하는 부분이 젊었을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허세는 말이죠. 인생을 낭비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자산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2022년도부터 주식이 본격적으로 최저점을 통과해서 상승을 했는데 지난 4년간의 수익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좀 반납을 한 그런 모양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시드머니 모으는데 집중할 시기가 됐다. 저축을 해야 되나 아니면 투자를 해야 되나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주가의 조정을 보면서 새롭게 주식시장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어떤 변동성 시장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기 싫다라고 한다면 시드머니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1억 자본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1억 자본을 만들기 위한 좋은 기회를 방해하는 것이 허세 소비입니다. 허세 소비. 과소비는 상처받은 마음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소비는 불안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존감이 낮을수록 더 많은 돈을 쓴다. 결국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생각보다 돈을 안 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말이죠. 바로 성장형 네트워킹에 집중한다입니다. 성장형 네트워킹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네트워킹을 보통 경영학에서는 인간관계, 사회활동을 얘기합니다. 아마 우리는 태어나서 누군가와 사회활동,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여기까지 왔죠. 여러분들이 나이가 지금 30 또는 40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인생에서 몇 명 정도를 만났을까요? 학창시절의 친구들, 그리고 또 대학이나 사회에 나와서 또는 직장에 나와서 만났던 사람들을 다 따진다면 알고 있는 사람은 한 2, 300명 이상일 거고 실제로 계속해서 관계를 갖게 되는 그런 사람은 한 50명, 100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의 모습, 지금 현재까지의 여러분들의 모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게 그 바로 50명, 100명입니다. 자, 그런데 자수성가형 부자는 성장형 네트워킹에 집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동안에는 내가 만나서 편한 사람을 만났죠. 친구도 내가 만났을 때 편한 친구 만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자수성가형 부자 같은 경우는 배울 점이 있고 나를 이끌어줄 수 있고 나의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 한마디로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네트워킹에 집중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은 단연코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생에서 만나게 될 100명에 달려 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새롭게 100명을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100명이 어떤 사람으로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수성가형 부자들의 삶의 궤적을 쫓아오다 보면 내가 인생에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때 그 사업을 할 때 이 사람을 만나서 은인을 만나서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공한 사람들은 우연히 정말 행운으로 그런 사람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끝없이 좋은 사람과 나를 이끌어주고 성장 발전이 가능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귀인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필쌤 같은 경우는 30대 중반까지는 학교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30대 중반부터는 이제 내 일의 발전에만 시간을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친구 만나서 뭐 그냥 뭐 아무 일도 없는데 심심하니까 오늘 그냥 소주나 한잔 할까? 그리고 그 편한 친구를 불러서 뭐 술을 먹거나 이런 일은 한 적이 없거든요. 그거보다는 내가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배울 점이 있구나. 저 친구는 나랑 친하진 않았는데 진짜 대단하다. 정말 훌륭하다. 라고 하면 자꾸 그 친구한테 연락하고 차를 마시든 밥을 먹든 그 친구랑 만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인생의 경영에 있어서 뭐 얼마나 도움이 됐냐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인생의 행동 방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장형 네트워킹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10대, 20대 때는 친구가 중요하죠. 그런데 30대, 40대 때는 좀 달라집니다. 30대 때는 파트너가 필요하고요. 40대 때는 멘토가 필요하고 50대 때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형 네트워킹이 집중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나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의 관계가 아니라 배우고 싶거나 닮고 싶거나 뭔가 저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싶은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시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자수성가형 부자가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맞벌이를 한다면 영원한 파트너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뭐 100%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결혼을 하고 맞벌이를 했습니다.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바닥이 나는 것들이 뭐 돈도 바닥이 날 때가 있지만 열정이 바닥 날 때가 많죠. 근데 왜 열정이라는 게 안 나타나느냐? 열정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운이 안 나지? 왜 이렇게 열정이 안 올라오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밑바닥에 있는 그 의식 속에서 그 의식이 좀 살아나야 생각을 자극을 하고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을 해서 열정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때로 열정이 바닥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부러 행동을 좀 세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마음이 더 다운되고 처지고 왜 이렇게 기운이 안 날 때 여러분 회사에 나가서 문을 열고 크게 한번 인사를 해보십시오. 먼저 행동을 통해서 의식을 바꾸고 생각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다섯째는 바로 자수성가형 부자는 언제나 열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특히 월요일 날 같은 때는 다운될 때가 있죠. 이번 주 한 주를 또 어떻게 출근을 하나, 일을 하나,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감사를 회복을 해야 되겠죠.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일하러 나갈 수 있는 일터가 있고 동료가 있고 회사가 있다라는 거, 정말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서 다운됐던 마음을 일으켜 세웁니다. 출근해서 큰 소리로, 아마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소리로 인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자수성가형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필쌤TV 구독자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되는 5가지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소득 증가를 목표로 한다입니다. 자산 증가가 아니고요. 둘째는 경영적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내 삶은 내가 온전히 경영하는 기업과도 같습니다. 자, 셋째는 지금 당장 절제와 저축을 실천해야 됩니다. 넷째는 성장형 네트워킹에 집중해야 됩니다. 만나서 편하고 술 한잔 먹으면서 넋두리 할 수 있는 친구들만 만나게 되면 내 인생은 계속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열정적인 태도를 유지한다입니다. 이 5가지, 나는 자수성가형 부자가 하는 이 5가지의 행동 양식을 그대로 따라가는지 아니면 이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자수성가형 부자의 행동 지침으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